레인보우 초대석. 서로 다른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고 그만큼 더 가까워지는 시간. 다문화 특집 우리가 무지개처럼 레인보우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손님은 한국 속의 세계, 다문화 사회 속 한국의 소식을 널리 알리고 계시는 이코리아 월드뉴스 EKW 동포세계신문 김용필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앞서 다 소개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저는 김용필이라고 그러고요. 네네네. 그때 보면은 한 2000년도 됐네요. 그러니까 한 1년 넘은 것 같아요. 네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 동포들을 주 대상으로 네. 쭉 신문도 나오고 네. 또 시민 또 민간 NGO로서 활동도 하고 네네. 그렇게 해왔죠. 지금은 이제 고려인 동포들도 네. 많이 들어와 있고, 네. 그리고 점차 또 저는 외국인들도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한국 속에서의 세계를 발굴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정말 레인보우 다문화 시대가 지금 본격화됐다. 네. 그래서 활동 영역을 좀 넓혀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해야 될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간 지난번에 이제 2000년대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 그때 잠깐 대표님 출연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보내셨습니까? 그간. 네. 코로나 때요. 그 이후에 네, 그 코로나 때문에 크게 변화된 거는 어쨌든 그때는 뭐 밖에 못 나가고 활동이 집안에서 주로 하게 됐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김용필의 동포세계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을 저는 나는 방송하면 상당히 멀게만 느껴졌었는데 네. 가만히 집안에만 있기도 뭐하고 네. 그래서 끄적끄적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유튜브 방송을 한 지금 4, 5년 넘게 이렇게 하게 됐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신문이 원래는 한 달에 2번씩 냈었거든요. 네네. 아주 신문 낼 때도 바쁘게 쉽게 해서 뭐 취재 다니면서 기사 쓰면서 나오면 또 배포까지 직접 해가면서 직접 거의 1인 미디어 역할을 다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역할을 하셨네요. 네. 네네. 근데 이제 그런 활동이 더 어려워지니까 네. 또 그다 한 3년 가까이 네. 되니까 지금은 저는 신문은 2달에 한 번 정도 내고 네. 그래서 온라인과 유튜브 방송으로 동포들하고 많이 좀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면서 네.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가 좀 크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저도 이제 우리 대표님 유튜브 방송 구독자입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이 되면 우리 대표님이 올려주신 어떤 네. 소중한 그런 어떤 따끈한 소식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동포 세계신문 네. 먼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신문을 낼 때는 그 동포 타운 신문이라는 걸 냈었어요. 가리봉동에서. 거기에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 지금 뭐 다문화 1번지라고 부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쪽이. 네. 90년대 말서부터 네네. 그쪽이 지역적으로 보면은 지금은 구로 디지털 단지라고 하지만은 그전에는 60, 70년대는 구로 공단 지역이었잖아요. 이제 그렇게 불렸죠. 네. 그래서 아주 전국적으로 젊은 노동자들 네. 이렇게 언니 오빠들 이렇게 많이 와서 생활하면서 거기에 이제는 뭐랄까요? 쪽방 같은 게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9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공단이 지방으로 이전도 하고 네네. 해외로도 나가고 그러니까 산업화가 큰 변화가 생기면서 네. 이 좀 뭐랄까 그쪽이 이제 비어 있는 상황이 되니까 네. 거기에 이제는 외국인 중에서도 이제 중국 동포들이 많이 와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때는 중국 동포들이 거의 홀로 한국에 무일푼으로 오셔서 처음에 한국에 오실 때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돈을 아껴가면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쪽방, 일종의 이제 벌집이라고도 하는데 네. 되게 많이 형성되어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많이 모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역적으로는 상당히 활성화가 되었지만은 네네. 이 중국 동포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별로 이렇게 접촉이 많지 않았던 중국의 문화, 음식 뭐 이런 것까지 같이 갖고 들어오니까 네. 상당히 특이한 지역이었죠. 그래서 그때 제가 30대 초반
막 활동할 때인데 오히려 지금보다는 그때 더 제가 인기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런 활동한다고 신문 방송 이런 데서도 막 취재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아, 초창기에. 네. 지금은 이제는 뭐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그렇게 우리 동포 세계신문의 어떤 그 과거 어떤 역사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동포 타운이 가리봉동이 재개발 들어가고 뭐 하니까 타운이 사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있는 지역이 약간 좀 하니까 2011년도에 동포 세계로 제가 다시 창간하다시피 해가지고 명칭을 바꿔서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중국 그 지역과 중국 동포에 너무 이렇게 한정되지 말고 이제는 어쨌든 온라인과 어쨌든 이 네트워크 시대니까 그래서 동포 세계 영어로는 이 코리아 월드 뭐 이렇게 이제는 명칭을 짓고서 어떻게 보면은 새로 출발 으쌰으쌰한 거죠. 코리아 월드. 그 우리 동포 세계신문을 보면은 중국 동포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 속 한인들의 어떤 동향 이런 저런 그 기사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재외 동포 정책에 대한 어떤 그런 특집 기사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작년 6월 달에 재동포 청이 출범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재동포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관심이 커진 것 같고 그래서 국내에서도 재동포 정책에 그런 거에 관심이 커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재동포 정책 기본 계획이라는 게 이제는 나왔죠. 나와가지고 그렇죠. 올해 이제는 1월 달에 확정이 돼서 2014년 1월 달에 확정돼서 그렇죠. 1월 말에 확정이 돼서 이제 5개년 계획이 첫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재외 동포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그거를 이제는 기본 줄기라고 그럴까요? 방향성을 이제 잡은 거죠. 그거를 이제는 재외 동포청에서 그냥 구도를 잡아서 이제 지난해 9월 달에 그걸 발표를 했고 그걸 토대로 해서 좀 더 구체화시켜서 공청회도 갖고 그렇게 해서 그게 학생에서 발표 나왔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는 재동포 정책에 대해서 그런 구체성과 이런 거를 아직도 많이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세한 부분을 좀 제가 좀 이렇게 소개도 하고 그리고 또 좀 지금 재동포청이 설립되고 이렇게 했지만 이 공무원 세계에 있었던 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많거든요. 현실적으로 이론과 현실은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죠. 좀 뭐 탁상 행정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특히 이제는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 문제는 그전에는 좀 뭐랄까요? 그 외국인 정책의 한 일부분으로 이렇게 바라봤기 때문에 이 동포로 바라봤을 때하고 외국인으로 바라봤을 때하고 뭐 약 좀 다른 면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개념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책적인 나갈 방향 뭐 그런 것도 좀 제안도 하고. 그런 내용들을 특집 기사를 통해서 했죠. 아쉬운 점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셨다는 것이죠. 최근에 또 이제 올해는 뭐 아시는 것처럼 청취자분도 그 고려인 또 우리 한인 이주 1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념 사업 추진이 발족 그런 관련 기사도 이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이제 일깨워주고 그럼 어떻게 이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전개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월 22일 목요일 날 국회에서 그러니까 고려인 한인 이주 160주년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를 발대식을 가졌죠. 그러니까 이틀 전에 이제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참여 단체가 물론 저는 고려인 동포도 있고 중국 동포 단체도 있고 또 세계 한인 여러 동포 단체도 있지만 한국의 시민사회 단체도 참여를 해서 한 70여 개 단체가 저는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재동포청에서는 첫 출범하고 또 이거를 맡는 거라 또 의미가 있잖아요. 1월 말에 하고 그래서 이게 10년 전에 할 때는 그러니까 50주년 할 때는 그때는 뭐 정부 차원에서 큰 관심이 없었어요. 시민 단체들 특히 이제 고려인 동포에 관심 갖고 활동했던 분들이 으쌰으쌰해서 이제는 150주년 행사를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재동포청이 설립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예산도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해놓고 네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는 추진위를 구성해서 같이 동포 단체라든가 시민단체 이렇게 나가서 어쨌든 국내에 아주 동포들의 이주사를 좀 더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좀 계기의 해를 좀 삼았으면 좋지 않겠냐.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시민사회 단체들이 이제는 많이 참여를 해서 이 발대식을 가졌고 거기서 좀 제가 주요하게 이제 언론 홍보 네. 이런 거를 좀 담당을 좀 해서 이렇게 좀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좀 있습니다. 제대로 된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알릴 필요가 있죠. 네.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동포의 이제 이주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많이 좀 발굴을 해서 제 나름대로 공부도 좀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좀 국민들에게도 좀 이해하기 쉽게끔 하는 그런 기획을 만들자. 그리고 지금 고려인 동포들이 특히 한국에 이제 지방에 많이 이제는 집고지를 거주하고 있잖아요. 네, 지역별 특색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고려인 동포들의 지원 조례 같은 거를 좀 설정을 해서 이렇게 좀 지원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중국 동포하고는 고려인 동포들이 다른 게 중국 동포들은 우리말이 돼요. 우리 한국말이.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중국 동포 관련 활동 하냐 그러면 저한테 꼭 물어본 게 너 중국어를 잘하냐고 다 물어보는데 제가 저는 이 중국 동포를 처음에 할 수 있었던 게 언어적인 문제가 그 장애가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이 가능하셨죠.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소수 민족 정책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의 그 우리 민족 학교를 그대로 보존시키고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게 했거든요. 자치주가 있고. 근데 이제는 고려인 동포들 같은 경우는 그게 없었죠. 그러니까 아주 초창기에 건너간 사람들 말고는 거의 우리말을 못하니까 한국에 와서도 언어적인 그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제는 언어 교육을 먼저 빨리 좀 시켜서 한국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 해가지고 지방 자치 단체마다 좀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좀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160주년을 맞이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제 의미 있게 자체적인 행사도 같이 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대표님처럼 이런 어떤 그 인식을 가지고 각 어떤 그 지방 자체적으로 정말 필요한 것들 많이 흩어져 있는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어떤 내용들을 정말 발굴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또 알릴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동포들은 이렇게 보면은 한국에 지금 한 80만 명? 그러니까 80만 명이라는 게 한국 국적으로 이제 기화하신 분들이 한 10만 명 정도 되고 그 나머지는 영주 자격 한 10만 명 되고 또 재동포 체류 자격으로 계신 분들이 한 36만 명, 40만 명 정도 되고 뭐 기타 방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 또 이렇게 체류 자격별로 아주 복잡하게 있어요. 그래도 중국 동포들 같은 경우는 뭐 한중수교가 작년에 30주년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30년 한 세대가 저는 지났고 그러니까 한국에 오셔서 처음에는 고생 많으셨지만은 지금은 이제 자수성가하신 분들도 많고 자체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기반이 지금 닦여져 있는 많이 것이죠. 좀 닦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고려인 동포들이 한국에 많이 나오기 시작한 게 2010년도 이후부터거든요. 2010년 이후. 그러니까 아직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적인 문제가 가장 좀 큰 문제고. 그리고 어차피 이분들이 과거에 중국 동포들이 일했던 곳을 지금 고려인 동포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 상황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 동포와 관련돼서 먼저 이렇게 경험적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좀 그런 거는 많이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어떻게 이렇게 고려인 동포들을 케어한다거나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뭐 중국 동포들을 과거에 우리가 했던 거를 잘 뒤집어 보고 그걸 경험 삼아서 해주면은 오히려 더 이렇게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뭐 좀 더 길지 않은 시간에 큰 어떤 그 어려움 겪지 않고 이렇게 좋은 이런 노하우를 이렇게 가르쳐 준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고려인 동포도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저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좀 많아질 거잖아요. 네, 점점 지금 많아지고 있고. 올해는 뭐 16만 명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요. 네, 정부 정책이 정말 그런 인원을 정말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고용 허가제로는 원래는 뭐 많이 들어와야 3만
3만 명, 한 해 3만 명 이렇게 그렇죠.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3만 명, 4만 명 들어와도 그 중에서 한 1만 명 정도씩가 매 이렇게 불체자로 미등록자로 이렇게 전락되는. 그렇죠. 제도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한꺼번에 16만 명을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3, 4만 명 들어올 때 한 해 1만 명씩 불체자가 생겼는데 16만 명 들어오면은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하고 그렇죠.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준비를 좀 꼼꼼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그 외국인 노동자 정책도 어차피 이제는 외에서 이주해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다 이 중국 동포들이 그동안 겪어왔던 것들에서 다 답변이 나와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러면서 어쨌든 한국에 중국 동포들도 한국에 와서 불법 체류를 하신 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거기를 그분들을 구제해 주는 거를 시작을 해서 이 동포 사회가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고 발전되고 안정화되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어려운 점들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이렇게 정책을 하고 또는 어떤 집행할 때 많은 어떤 그 도움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겠네요. 근데 지금 뭐 한국 사회 봐요. 이미 불법 체류 상태에 있는 외국인들이 지금 43만 명. 금년 이렇게 기준으로 작년 말 기준으로 43만 명쯤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거기 그 국내 체류하는 그와 관련된 거에 대한 고민은 그렇게 크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외국인 한 16만 명 들여온다고 하니까 사실 이 세계에 이렇게 쭉 활동했던 사람들은 걱정이 많겠습니다. 걱정이 되죠. 지금도 이제 43만 명인데 정부에서 그렇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뭐 3, 4만 명 되는 고용 허가제로 온 그 노동자들이 점점 갑작스럽게 늘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조금 꼼꼼한 대책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 뚝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내가 볼 때는 물론 이제는 당장 그러니까 그 코로나 시기에 못 들어왔잖아요. 외국인들이 새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합법적으로 인력을 쓰고 싶은 사람들을 못 쓰고 좀 인력이 좀 부족한 상황.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그래서 불체자가 많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법 미등록으로 외국인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된 것도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합법적으로 많은 외국 인력을 들여오면은 과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물갈이가 될 수 있겠냐. 근데 이제는 현장에서는 항상 그렇군요. 불법 체류라고 하더라도 무엇보다도 일 잘하는 사람이 최고거든. 지금 당장. 그렇죠. 그래도 3, 4년이고 일해봤던 사람이 뭘 일을 맡겨도 숙달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갓 들어온 사람한테 갑자기 그 일을 맡긴다고 하면 또 새로운 일을 가르치고 단련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사회에 계속 이렇게 미등록 불법 체류 상태에 있는 노동자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그런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상당히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가 그런 거를 잘 파악을 해서 이 어떻게 보면은 좀 거기에 필요한 정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정말 열정이 우리 대표님 느껴지시는데요. 직접 이 발로 뛰고 현장 찾아가서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만나시면서 그 취재하시면서 어떤 그 마음 자세 그거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해 오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한참 뭐 지금 정부 인인분들도 항상 보면 현장을 강조를 해요.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을 강조를 하는데 근데 이제 항상 얘기하면은 그 담당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바뀌잖아요. 2년마다 3년마다 순환보직으로. 그리고 또 현장에 나가려면은 또 뭐 사무실에서 해야 할 일은 또 산더미처럼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현장을 강조를 하지만은 현장을 못 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뭐 한번 민생 현반 탐방이다 해가지고 관광 가듯이 갔다가 온 걸로. 그게 좀 아쉬운 점이네요. 뭐 거기에서 활동한 사람들하고 한 1시간 정도 간담회하고 이걸로 끝마치고 마는데. 근데 결국은 이렇게 계속 그 현장이라든가 그 지역에서 지금은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그전보다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교육을 받은 분들도 많이 있고 연구 논문도 쓰기도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자원들이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 세계하고 이런 분들하고 그런 협업을 잘 만들어서 그래서 그 현장에 그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서 정책화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죠.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우리 동포 세계신문 또 유튜브 방송 구독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궁금하시고요. 그래서 그분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요? 앞서 뭐 신문은 저희들이 2달에 뭐 한 번 정도 나오는데 제가 계속 이제는 기사도 쓰고 인터넷 신문에 코리아 월드에도 올리고 또 유튜브 방송 김용필의 이제 동포세계라고 김용필의 동포세계 이렇게 뭐 포털 사이트에서도 이렇게 치면은 딱 이렇게 뜨더라고요. 거기에서 접속해서 뭐 좋아요 응원도 해주시고 댓글도 써주시고 또 그렇게 하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쓴 내용을 좀 모아서 정리해서 저는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신문을 내고 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김용필의 그 동포신문 관심을 갖고 또 거기에서 많은 그 정보를 이렇게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구독을 하고 매주 또 이렇게 정보를 받는데 정말 따끈따끈한 새로운 뉴스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저 평화 방송에서도 자주 좀 불러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대표님 앞으로의 계획 어떤 자세로 또 이렇게 일들을 하고 싶다라는 짧게 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제가 그러니까 올해가 이제는 중국 동포들 한 세기도 지나고 또 이 한 30년. 또 그런 게 얘기했고 고려인 또 한인 이주 160주년 됐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동포들의 삶 어떤 게 상당히 좀 이제는 한국 사회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걸 잘 알려서 정말 동포들에 대한 이해력을 높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찰나에 제가 이 책을 한 권 갖고 왔어요. 아마추어 인생이라고. 이제 조인선 씨 한국에서 잠깐 들고 계십시오. 아마추어 인생. 이거는 제가 좀 인터뷰도 하고 이분이 그동안 써왔던 그런 거를 모아서 이렇게 한 권에 책을 내드린 건데. 그래서 제가 동포분들의 이런 책을 좀 이렇게 좀 내드리려고. 앞으로도 그런 동포들에 대해서도 인터뷰도 하면서 이들의 삶, 걸어서 한국에서 생활해왔던 거 그런 거를 좀 정리도 하고. 그래서 뭐 그런 속에서 이런 거를 또 본인에게도 그런 정리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에도 뭔가 좀 동포들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잘 좀 이제는 표면만 걷도는 게 아니라 심층적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대표님 말씀처럼 많은 분들에게 정말 힘이 되고 또 하시는 일들이 우리 동포사회, 동포 정책에 큰 기틀이 돼서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멋진 하나가 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좋은 틀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세계화가 밖으로만 세계화가 아니라 우리 안에도 세계화가 돼야 된다. 다문화, 글로벌, 국내에서도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쁘신데 오늘 정말 말씀 감사합니다. 자, 레인보우 초대석 오늘은 한국 속의 세계, 다문화 속에 또 이 한국의 소식을 널리 알리고 계시는 이 코리아 월드뉴스 KW 동포세계신문 김용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